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진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LA 산불 피해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약탈범 체포를 위해 법 집행당국 여러 곳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한인 남성이 지속적으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재취임합니다. 각종 기록을 세울 역사적인 취임식만큼이나 2기 행정부의 행보도 파격이 예상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연방이민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 협조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불이 진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밀려 내려온 토사가 산비탈에 자리한 주택 지붕을 덮쳤습니다. 산불의 영향으로 수풀과 나무 뿌리가 머금고 있는 수분이 고갈되면서 집안이 약해졌고 결국 산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What you'll see on the slopes, you'll see what we call dry ravel, which is these slopes that are oversteepened have been really dried out, and you will see this raveling of the slopes and what looks like a landslide, and it is a landslide, debris into the streets and into properties. 오늘 오후 1시 20분쯤 팰리세이드 산불이 발생한 곳과 인접지역 주민들의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토펜가 캐년 북쪽이 그 대상인데 경사면이 있는 곳에 주택이 자리한 경우 대피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A warning to all the residents, no matter where you live in LA County, if you have slopes behind your homes, or if you're located on the top of a slope, these slopes have become fragile. The soil that is supporting your home have all become fragile and damaged, if you will, due to the events that we've had. 그러나 바람이 잦아들면서 진화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산불은 23,713에이커의 면적에 영향을 줬는데 오늘 오후 기준 22%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튼 산불 역시 진화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지금까지 14,117에이커의 면적이 소실됐고 55%의 진화율을 나타냈습니다. 허스트 산불과 오토 산불은 어제와 동일한 수준의 진화율을 나타냈습니다. 산불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학업도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임시 캠퍼스에서 오랜만에 마주한 학부모들은 서로의 안위를 확인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First priority was getting a roof over our heads. Second priority was getting them back in school. And so we have that. We have a roof over our heads, thankfully, and we have them back in school. So they're, I'm happy. And there's, what else can I ask for? 교육당국은 피해 지역 학교가 재건될 때까지 임시 캠퍼스 운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In these schools that allowed for us to relocate the entire student population onto their campuses. It's going to take probably 2 to 2.5 years for us to rebuild those schools. During that period of time, these are the closest schools to the schools they used to attend, close to the community neighborhoods of the parents. It's the best possible accommodation for us. 산불 발생 열흘째. 산불 진화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실종자는 더 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팰리세이드 산불로 7명, 이튼 산불로 24명의 실종자가 발생해 전체 실종자는 31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산불 피해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약탈범 체포를 위해 법 집행당국 여러 곳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은 약탈과 방화, 불법 드론, 스캠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화재 피해자가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출범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FBI와 화기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LA 카운티 검찰, LA시 검찰, LA 경찰국,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함께 합동지역 소방범죄수사대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은 위기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와 이튼 등 대형 산불을 틈타 범죄 행각을 벌인 이들은 50명 이상 체포됐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9명이 현재 기소됐고 최대 6년 실형을 살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화는 최소 5년에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종신형으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 제한구역 불법 드론은 최대 7만 5천 달러의 벌금과 함께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은 사기 범죄와 산불 피해를 노리고 폭리 행위를 취하는 행위를 조사,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경찰국은 LA 산불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한인 남성이 지속적으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이오와주 한인 남성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 행각을 계속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지역 매체 더 페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워키에 거주하는 53세 김모 씨는 3번 이상의 스토킹 혐의와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23년 11월 피해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 GPS 추적기 3개를 부착했습니다. 이후 3건의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으며 2024년 3월에는 접근 금지 명령을 2차례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4월 댈러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범행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이오와주 교정국은 김 씨가 피해자에 대해 위협적이고 괴롭히는 행동을 지속해왔다며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된 2년형을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더 페리 뉴스는 전했습니다. 김 씨의 범죄 행각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현재 $10,000의 보석금이 책정돼 댈러스 카운티 감옥에 수감 중이며 오는 24일 댈러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예비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재취임합니다. 각종 기록을 세울 역사적인 취임식만큼이나 2기 행정부의 초기 행보도 파격이 예상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취임일 기준 78세 219일의 나이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제치고 역대 최고령 대통령 취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연임이 아닌 45대와 47대를 집권하는 징검다리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앞서 딱 한 번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있었는데 무려 132년 만입니다. 한편으론 중범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역시 최초의 기록입니다.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리인 만큼 당일 취임식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전 현직 대통령 부부는 물론 대선 승자와 패자까지 모두 참석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 시작이 첫 번째 징검다리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였습니다. 이후 닉슨, 카터, 힐러리까지 100년 넘게 지켜온 패자의 전통을 깨고 불참한 사람이 바로 4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취임식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역대 수많은 명언을 남겼던 대통령의 취임사.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8년 전 70세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하나의 단어로 정리됐습니다. From this day forward, a new vision will govern our land.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다음 주 두 번째 취임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운영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선거 유세 때와는 달리 공식 석상 참석도 자제했고 필요 없는 과격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지만 치밀하게 정권 인수 작업을 벌였다는 평가입니다.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고 당 중심 세력을 모두 친트럼프 인사들로 바꿨습니다. 차기 행정부를 이끌 주요 부처 인사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장 취임 직후 국경과 이민, 화석연료 에너지, 교육 등 수많은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4년. 취임식을 기점으로 시작될 각종 정책 추진은 8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2일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군이 장악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한 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서울 넓이의 6.5배를 추가로 점령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기습해 일부 점령했지만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3년 가까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두 나라 모두 협상 의지는 있지만 점령지는 어떻게 할지, 안전보장은 어떻게 할지 생각 차이가 큽니다. 중요한 건 미국의 의지, 트럼프의 뜻인데 트럼프 측은 현재 전선 그대로 국경선을 긋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나토 가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Well, then Russia has somebody right on their doorstep, and I could understand their feeling about that. 트럼프는 종전이 이루어진 뒤에도 휴전 상황을 감시하는 것도 유럽의 몫이라고 인식합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정상을 만나서도 이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나토 각국의 방위비 지출을 GDP의 5%까지 늘리라고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5%, so wie Donald Trump das neulich in den Raum gestellt hat, würde für Deutschland bedeuten, dass wir etwas mehr als 40% unseres gesamten Etats für Verteidigung ausgeben müssen. 유럽연합은 다음 달 유럽 방위 관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트럼프 시대 안보 비용 증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유럽 국가들은 해법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연방이민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 협조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4일 앞두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등 이민 관련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카운티 정부 자원을 이민 단속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가치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LA 보건국 발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식 후 이민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이민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재무장관 후보자는 관세를 협상의 도구로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는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불공정한 무역 체계를 허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한적인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내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로 해결하려 하면서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I am with you on the need to open markets, but we cannot allow a player like this to flood our markets or to flood the world. 관세의 다른 목적으로는 모든 나라에 부과하는 보편적인 관세로 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것과 제재 대신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를 너무 많이 하면서 국제거래에서 달러를 쓰지 못하게 된 국가들이 아예 다른 통화를 쓰려 한다는 게 트럼프의 우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We were to say use a number that has been thrown around in the press of 10%, then traditionally the currency appreciates by 4%, so the 10% is not passed through. 하지만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 캐나다처럼 다른 나라들이 관세로 맞대응을 시작하면 그 치명적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기반 소셜미디어 앱 레드노트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기반 소셜미디어 앱인 레드노트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70만 명 이상의 미국 사용자가 가입한 레드노트는 대부분 중국어로 제공되지만 언어 장벽보다 더 큰 문제는 보안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레드노트가 틱톡보다 더 적은 보호 장치와 더 큰 보안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드노트는 중국에서 샤오홍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라이프스타일 컨텐츠와 쇼핑에 중점을 둔 앱입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규제를 받고 있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부에 제공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레드노트는 중국의 데이터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제공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1월 19일까지 틱톡의 매각을 요구하며 다른 중국 소유 앱들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레드노트도 이와 같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에서의 인기가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드노트는 미국 사용자들에게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틱톡 대체 앱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거주 이민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올해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거주 미성년자 중 45%의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인 25세에서 54세의 34%는 해외에서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자 중 55%는 시민권자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민자들은 인구가 많은 해안 지역에 몰려 있어 LA와 산타클라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이민자의 49%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며 아시아 출신은 41%로 조사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호수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남성과 개가 물에 빠져 극적으로 구조되는 영상이 포착됐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와반 호수의 보트 옆 얼음에 빠진 남성과 개를 구조하기 위해 포복으로 기어 다가갑니다. 호수가 얼어붙으면서 보트를 부두에 댈 수 없어 개와 남성이 얼음 위에서 내리다 물에 빠진 것으로 구조대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대원이 잠수복을 입고 물에 들어가 남성과 개를 구조했고 얼음 위에서 대기하던 대원들이 이들을 구조하는 모습이 드론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일요일 오후 구조된 남성과 개는 모두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 관리자는 겨울철 호수에 물이 얼어 있을 때 개들이 얼음 위에 있는 새를 보고 달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목줄을 매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안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70명이 숨졌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스라엘군의 탱크와 장갑차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전격 합의한 이후에도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민방위국은 휴전 합의 발표 이후 가자 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70여 명이 숨지고 23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은 특히 휴전 1단계에서 석방될 예정이던 여성 인질이 억류된 지역을 이스라엘군이 공격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의 공격이 인질들에게 비극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6주간 교전을 멈추고 3단계에 걸쳐 휴전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는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휴전안은 이스라엘 내각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예정했던 내각 소집을 연기하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휴전안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일요일 19일에 발효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exactly surprising that in a process, in a negotiation that has been this challenging and this fraught, you may get a loose end
we're tying up that loose end as we speak.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측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합의를 일부 깼다고 주장하며 하마스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롯데상사 미국 법인은 삼각김밥을 한인 마켓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상사 미국 법인에 따르면 롯데 삼각김밥은 급속 냉동 기술을 활용해 한국쌀의 갓 지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장지는 밥과 김을 분리해 신선한 맛을 유지시켜주고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롯데 삼각김밥은 한국에서 즐겨 먹던 그 맛 그대로 즐길 수 있다며 3개의 패키지 가격은 $9 99센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상사 미국 법인은 지난 2023년 냉동 김밥 제품을 선보여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주택보험사 스테이트팜이 LA 산불 피해 보상에 집중하기 위해 슈퍼볼 광고를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트팜은 오늘 성명에서 LA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겠다며 슈퍼볼 경기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슈퍼볼 평균 시청률은 40%에 육박해 30초 기준 약 $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스테이트팜은 이번 LA 산불로 보험 청구가 오늘 기준 7,850건 이상 발생했고 전체 청구 액수는 약 $5천만 달러가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